다음 넘어가서 27번,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벤 매티님이 아까 무섭다, 힘들다 라고 하셨던 20번 이후의 문제네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남자가 말하는 의도입니다. 의도 뭐였어요? 남자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남자의 중심 생각, 주제를 찾으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중심 생각, 주제를 찾으라.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90회 시험이나 91회 시험처럼 종이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문제를 확인하면서 듣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문제가 이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IBT 토픽 또는 지금 모의고사 보시는 이런 메이든 보이지와 같이 인터넷으로 보는 시험의 경우는 듣기를 다 듣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다 틀린다, 푸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IBT 토픽 같은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 이런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좀 정리해서 이번에 90회 시험 끝나고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 한번 쭉 보면요. 말하는 의도인데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뭐 인터넷 광고, 인터넷 기사, 뭐 가짜 뉴스, 언론 규제, 뭐 인터넷 기사, 광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여기서도 보면 뭐 광고, 뭐 인터넷 광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 광고 나와 있죠. 네,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사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가 있으면 그걸 돈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피해를 막아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인터넷 광고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뭐 마지막 네 번째 자극적인 제목, 뭐 수입이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먼저 듣고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 제목을 보면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제목만 보고 열어서 읽어봤는데 제목과 별 상관없는 내용이더라고. 광고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래.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조회수를 늘리면 광고주가 광고를 줄 테니까. 전에 제목에 비해 내용은 별로 큰 사건이 아닌 기사를 읽은 적도 있어. 그 뒤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 정부는 왜 규제를 안 하나 몰라. 정부가 규제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그런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인터넷 기사 제목을 보면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제목만 보고 열어서 읽어봤는데 제목과 별 상관없는 내용이더라고. 광고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래.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조회수를 늘리면 광고주가 광고를 줄 테니까. 전에 제목에 비해 내용은 별로 큰 사건이 아닌 기사를 읽은 적도 있어. 그 뒤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 정부는 왜 규제를 안 하나 몰라. 정부가 규제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그런 것 같아. 27번
자, 같이 답 확인해 볼까요? 28번. 잘 들으셨죠? 채팅창 보면 거의 다 답이 2번, 3번 이렇게 통일되는 것 같은데 답은 2번, 3번이 맞습니다. 자, 왜 2번과 3번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남자가 말하는 의도니까요. 남자 생각, 남자가 하는 말을 잘 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것 같아. 남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이 서술어 표현이고요. 또 신뢰가 안 가더라고.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남자의 생각이죠. 나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여기 보면 왜 안 하나 몰라. 자, 이거 문장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왜 앞에 A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미 자체는요. 이 B의 행동을 하지 않는 A에 대한 불만 또는 불평 또는 비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왜 안 하나 몰라 이 문장 표현을 통해서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인터넷 기사 제목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뭐가 있어요? 내용은 제목보다 큰 사건이 아닌 기사도 있다라는 것은 실제 사건보다 과장한 기사가 많다는 거죠. 과장 기사 또는 가짜, 허위 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뉴스에 신뢰가 안 간다. 기사에 신뢰가 안 간다.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거고요. 이런 점 때문에 정부 규제가 필요한데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번 답이에요. 관심 끌기 위한 인터넷 기사, 그러니까 가짜 기사, 과장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관심 끌기용 인터넷 기사는 위에 여자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기사들 또는 이런 기사들은 왜 올리는 거래요? 관심을 끌어서 광고를 받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과장, 허위 기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비판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답을 보면요. 언론사의 인터넷 광고 문의 물어보려고 아니죠. 광고 물어보기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고요. 가짜뉴스 유포 회사를 알려주려고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알려주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유포라는 것은 어떤 정보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다, 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포하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알리는 것 유포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 아니죠? 마지막 4번 정부에 언론 규제 관련된 정책을 제안한다. 아니죠? 정부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불만만 있었을 뿐이지 언론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2번 비판. 이런 기사들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28번 보면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인데 일단 1번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별 상관없는 내용이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이런 광고 때문에 생긴 피해 그리고 언론사가 보상해준다라는 내용은 앞에 글에서 없었죠. 그래서 1번 내용은요. 듣기에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듣기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죠. 이번 언론사가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 막아야 한다. 자, 여기 있었죠. 규제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규제해요?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2번은 언론사가 틀렸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2번 틀린 것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보면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하다. 그대로 있죠. 이 부분에 정부는 규제를 해야 한다. 왜 규제 안 하는지 불만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28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마지막 4번 자극적인 제목 광고 수입 얻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왜요? 광고 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해요?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자극적인 제목이 있어야 사람들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광고를 주고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4번이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단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내용 자체도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 글 지문과 관련해서 이해 안 되는 단어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조회수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어려움이 따른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는요.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같은 다른 표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1번,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남자의 중심 생각, 남자의 태도네요. 남자의 중심 생각 위에서 봤던 것처럼 남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주제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남자의 태도, 이런 주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는 거죠. 특별히 뒤에 동의한다, 주장한다, 요구한다, 우려한다. 이게 다 태도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이 문제 해결 방안을,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험성을, 이게 방법이 됩니다. 이 중심 생각, 주제를 말하는 방법, 이 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듣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차라리 여성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80%밖에 받지 못하는데 기간만 늘린다고 여성들이 좋아할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남성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해외 사례만 보고 도입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해외에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차라리 여성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80%밖에 받지 못하는데 기간만 늘린다고 여성들이 좋아할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남성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해외 사례만 보고 도입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봅니다. 31번
32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도 이전 토픽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남성 육아휴직을 우리 회사도 시작했어. 와, 이런 내용으로. 근데 신청자가 많아. 이런 내용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전에 64회 문제였죠. 자, 보도록 할게요. 답 먼저 확인해 보면 31번의 답은요 1번이 되고요. 3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같이 넘어가서 왜 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생각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A는 시기상조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시기상조입니다. 라는 게 남자의 주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요. 이것은 어떨까요? 아까 위에서 남자 중심 생각 찾기에 이러는 건 어때요? 이러면 어때요? 라는 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고 있는 건 육아휴직이 너무 빠르다. 차라리 남성 육아휴직 하지 말고 여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더 좋다라는 말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보면 남자가 이렇다고 본다.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다고 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석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생각은 뭐예요? 한국 사회가 남성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사람이 대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생각하지 않고 해외 사례, 위에 나와 있는 이거죠. 여자가 말하고 있는 해외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이거 따라하자. 이런 한국 사례만 보고 이런 남성 육아휴직 시작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사전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도입하면 위험하니까 먼저 사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검토, 확인하고 도입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1번이 답이 되고요. 틀린 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권장하려면 먼저 이 제도가 있어야 해요. 보세요. 제도를 먼저 만들어요. 어떤 제도나 뭐 법률 또는 규칙 같은 것을 먼저 만들고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권장, 홍보라고 볼 수 있죠.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와 여자 말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잖아요. 도입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련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번 정부가 권장해야 한다라는 것은 위의 내용과 맞지 않겠죠. 3번에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해서 해외 사례를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요. 여자 말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거 따라해야 해 라고 주장하는 건 여자의 입장이 되겠죠. 3번은 여자 주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면요. 4번이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성들의 육아휴직 급여 늘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여성들의 육아휴직 기간 늘리는 것 어떨까요? 라는 표현이 있어서 4번을 고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휴직 기간의 급여가 아니라 이 기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4번의 급여 늘리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쵸? 티비매티님 시간을 급여로 착각했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유심히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4번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릴리님 선행하다 뭐예요?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행이라는 것은 미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행. 이 선자가 먼저라는 뜻이고요. 이 행이 행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이 있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행학습.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아직 8살이에요. 뭐 1학년인데 먼저 2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 때 공부할 오타가 있네요. 공부할 내용을 1학년 때 먼저 공부하는 거죠. 이걸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진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먼저 한번 해본다 라는 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상조라는 단어를 아셨으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기 좀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기상조라는 말은 너무 이르다, 너무 빠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성들 육아휴직 제도는 한국에서 아직은 너무 빠르다, 너무 앞서 있다. 차라리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더 낫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뭐 다른 거는 뭐 이해되시나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무엇을 토대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을을 토대로, 토대로 하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의미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으로 하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이 목적어를 기준으로 뒤에 행동을 했을 때 을 토대로 라고 사용하죠.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보면 나는 상사의 일 처리를, 상사의 일하는 업무 결과라고 할게요. 상사가 나의 그 선배죠. 선배가 일했던 일의 결과, 이것을 토대로 이번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나온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잡고 뒤에 있는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32번 남자의 태도, 남자가 어떤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나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위에서 여자의 주장이 해외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이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의 주장에 대해서 남자가 해외 사례만 보고 도입하는 것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 여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걱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하다, 걱정하다 똑같은 표현이죠. 걱정, 근심 똑같은 표현입니다. 뭐 다른 거 보면요. 1번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동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 생각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동의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여자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야 라고 말하면서 바로 반대하고 있고요. 또 기간만 늘리면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라고 걱정하는 여자의 말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인식이 이러니까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극 동의하고 있다. 이거는 없는 내용이고요. 자신의 의견을 근거 없이 주장한다.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왜요? 남자의 주장이 뭐였어요? 남성의 육아휴직이 너무 빠르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밑에. 한국 사회에는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많다라는 게 그 이유예요. 근거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근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먼저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게 되겠죠. 근거 없다라는 거 틀렸고요. 3번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 방안 요구하고 있다. 자, 문제 해결 방법, 남성 육아 휴직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어보는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성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박하고 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좀 쉽네요. 자, 다음에 37번,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자의 중심 생각이고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1인 가구 요리책, 뭐 2인분 이상, 뭐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1인 가구를 위한 요리책,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38번에서는 2인분 이상 기준 요리책 출간되지 않았다. 뭐 2번에서는 다 1인 가구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 책은 없다. 3번은 외식이나 배달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요리 안 한다는 거죠. 4번은 소량의 식재료만 구입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출간된 대부분의 요리책은 2인분 이상을 기준으로 재료와 조리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간된 요리책은 1인분을 기준으로 알려준다고요? 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식사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요리 재료의 양과 조리법을 1인분 기준으로 소개한 것인데요. 이 역시 현대인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것이지요. 책에는 재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보관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1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출간된 대부분의 요리책은 2인분 이상을 기준으로 재료와 조리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간된 요리책은 1인분을 기준으로 알려준다고요? 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식사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요리 재료의 양과 조리법을 1인분 기준으로 소개한 것인데요. 이 역시 현대인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것이지요. 책에는 재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보관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1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7번 (38번) 죄송해요. 어떡하죠? 다시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답 확인해보면 37번의 답은 3번, 3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웠는지 여러분들 답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특히 세나님 울고 계시네요. 그런데 절반은 맞추셨으니까 왜 37번 틀리셨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입니다. 여자의 중심 생각인데요. 여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찾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여자의 말 한번 보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요리책이 1인분 기준이다 라고 남자가 말하고 있고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최근에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일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흔한 일, 많이 있는 일,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이제는 쉬운 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제가 30년 이상 요리 연구가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1인분 기준 소개한 책을 썼대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 말하고 있죠. 이 역시 말합니다. 처음으로 1인분 기준의 요리 소개하는 건 현대인의 생활상,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현대인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고, 이것은 1인 가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 여자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을 통해서 보면 현대인의 생활 모습이 변했다. 현대인 삶의 변화, 1인 가구가 많아진 것에 맞춰서 이에 도움이 되는 요리책을 만들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답은 아까 말한 것처럼 3번. 1인 가구를 위한 요리책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른 거 틀린다 보면요. 여러 명 기준의 요리책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위의 내용에 없었어요. 여러 명 기준의 요리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요리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번 1인 가구 요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리책을 만들었겠죠. 요리책을 만든 이유는 요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 요리에 관심이 없다. 틀렸습니다. 4번 요리책은 재료 보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요. 여기에 재료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보관법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라는 말은 있지만 여자가 요리책을 위해서는 이런 기준, 재료 보관 방법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여자는 1인 가구 삶의 변화에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리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료 낭비 막을 수 있는 보관법도 같이 이야기했어요. 소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이 요리책 재료 보관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1인 가구를 위한 요리책이라고 볼 수 있어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8번 보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자, 여기서 틀린 부분 제가 밑줄 그어봤어요. 2인분 이상 기준으로 한 요리책 출간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 출간된 대부분의 요리책, 지금까지 출간된 요리책은 다 2인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출간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1번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1인 가구를 위한 요리의 재료량을 소개한 책 없었다. 과거에는 없었다 라는 내용인데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출간된 요리책은 다 2인분 이상이었고요. 밑에 여자의 말 보면 처음으로, 그 이전엔 없는데 지금 처음으로 1인분 기준으로 요리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부분을 통해서 2번이 답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또 3번. 1인 가구는 외식하거나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 나왔어요? 배달 나왔어요? 이런 단어 안 나왔어요. 다 요리책에 관련된 내용만 나왔죠. 마지막 4번 1인 가구 재료 보관을 위해 소량의 식재료 구입한다. 1인 가구가 어떤 식재료를 삽니다. 구입합니다. 이런 말 없죠. 보관법을 내가 알려줄 거예요. 소개해줄 거예요. 라는 말은 있지만 1인 가구가 조그만, 양이 적은 식재료를 삽니다.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에 듣기 내용에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폴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귀엽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시카 캐슬리님, 토픽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번에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시험 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셨으니까.